예, 반갑습니다. 자, 전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조합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주택법상의 조합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사학객 승인, 주택법에 사학객 승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있어서 투기알지구,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요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합을 한번 볼게요. 조합은 시험에서는 뭐 웬만하면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파트가 이제 조합인데, 우리 공법에는 조합이 여러분 3번 나옵니다. 3번. 하나는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을 빼왔죠. 그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신도시 만들 때 이제 조합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정비법에도 조합이 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인데, 정비법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도시개발법에 있는 조합을 끌어오면 돼요. 끌어오면 그 유사하기 때문에, 그 파트를 정리를 가다 나중에 이제 심화 강의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주체 영역에서 단일 영역으로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가 40문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40문항에 나오면,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몇 문제 나왔느냐, 또 틀린 것을 고르는 게 몇 문제 나왔느냐, 그 다음에 영역별 출제에 있어가지고 빡생 문제가 몇 개 나왔느냐, 또 단답형 문제가 몇 개 나왔느냐, 또 계산 문제가 또, 공법은 계산 문제가 뭐 잘 안 내는데 한두 문제가 나오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구하는 공식이나 아니면 연면적 파트를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또는 주제별 영역에 있어가지고 계획이 전체 40문항 중에서 계획이 몇 개 나왔느냐, 아니면 주체가 또 몇 개 나왔느냐, 채권이 몇 개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단일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는 게 조합입니다. 그 조합은 시험에서 많이 나올 때는요, 조합만 가지고 5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몇 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냐면, 4문제 정도가 조합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시면, 4문제니까 굉장히 크죠. 10점입니다. 10점. 그래서, 조합은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데, 영역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에 우리가 조합을 배웠거든요. 조합을 배웠는데, 도시개발법에 있는 조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법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겠죠. 그죠?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한번 볼 건데요. 요거는 한번 제가 정리를 먼저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교재를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주택법상의 조합의 종류는요,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지주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지주택,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요즘 일기 신도시에서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하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 이렇게 3가지 형태의 조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리모델링은 뭐하고 굉장히 유사하냐면 재건축과 어마무시하게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유사성을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안전진단을 받는 거라든지 하는 등등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고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재건축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가져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자체만으로 보지 마시고 재건축과 연동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도 출제를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슈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요, 20한 7, 8회 이전에는 리모델링이 아예 출제가 아예 안 됐더랬어요. 아예 안 됐는데 27, 8회 이후부터 리모델링이 지금 최근까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리모델링만 가지고, 조합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리모델링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리모델링 가지고 5년 연속으로 출제를 계속 해오다가 작년에 이제 한번 쉬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번 쉬었는데, 작년에 한 번씩 5년 연속 내다가, 작년
35회 시험에 한번 쉬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치르는 시험이 36회죠. 그죠? 이때는 다시 발동을 걸 수 있고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볼 건데 제일 먼저 볼 거는요. 뭘 볼 거냐면 누가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에 누가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직장주택조합에는 또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또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하는 등등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정비법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은요, 누가 조합원이 되냐면 당연히 누가 됩니까?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에서 조합이 있고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 조합원은 누가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그죠? 소유자죠,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그죠? 그죠? 우리 저번 주에 정비법 수업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결국은 나중에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조합원이 되고 그들에게 나중에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재개발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되고 재건축에서는 둘 다죠. 둘 다를 가진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조합원이 되겠냐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역이나 직장이나 리모델링 주택조합, 특히 이제 리모델링은 좀 별다른데 지역 직장 조합에 보시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개발 사업에서 즉 환지에서의 조합원은 거기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 조합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뭘 받냐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세 개 중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권리가 원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플랜카드 걸어놓고 어디서 지주택 조합원 모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고 싶다라면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는 사람들은 그 지역주택 조합이 만들어지는 곳에, 즉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에 권리가 원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권리는 없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거기에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법상의 조합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격이 중요합니다. 자격. 자, 예를 들자면요. 상식선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 그 양반이 서울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반이 우리 요 평촌에서 만약에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하는데 자기도 조합원이 되겠다고 줄 수 있어요. 그럼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선에서 말씀해 보시라고.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법에 만들어 놨잖아. 오늘 힘들겠네, 또. 자,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법이란 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소한의 상식.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건 법에서 안 다룹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그 상식선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규범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 규범, 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법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로 해결합니까? 예? 대부분은 시행령으로 해결하는 게 상식으로 해결하지, 상식으로. 대부분은 상식으로 해결하지, 그걸 법으로 다 어떻게 단죄를 한단 말입니까? 아이가? 상식으로 해결하잖아, 상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가지고 있는데 옆 사람이 와서 내 물을 먹어버리는 거지. 그죠? 상식적인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혼자서 받는다든지, 시끄럽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피자를 시켜 먹는다든지, 그걸 법으로 단죄할 수는 없잖아요. 상식선에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상식선을 생각했을 때,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나 리모델링 주택조합,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주택법 배우고 있거든요. 주택법에 이제 조합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될 건데, 설립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10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겠다고 줄을 서 있으면 그게 상식선에서 말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지. 근데 그걸 물어본 거야. 어려운 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될 수가 없겠죠. 왜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주택법에서 조합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서민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규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직장주택조합이면 당연히 누가 또 되겠습니까? 조합원이? 직장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회사 대표이사도 직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이재용이, 그죠? 삼성그룹의 대표가 만약에 이제 삼성에서 직장주택 조합 만드는데 조합원이 되겠다고 줄 서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직장이 맞잖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첫 단추는 뭐냐면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이 제일 중요해요. 자격 요건이. 자격 요건이.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누가 조합원이 되냐면요. 첫 번째가 조합 설립 가능 지역이 있어요. 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6개월 거주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요. 누가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냐면 동일한 특, 광, 시, 군 안에 6개월 거주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게 10한 4, 5년 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동일한 특광시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천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에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게 10 한 3, 4년 전에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370 한번 보실래요? 370에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이래 가지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나오죠. 그 보니까 1번에 뭐가 나옵니까?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돼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죠.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안양에서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잖아요. 그죠? 경기도 안양에서. 그러면 인천에 거주하는 분이 조합원이 되겠다고 와가지고 가입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동일한 특광시군에서 해서 범위를 확대해 놨어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전, 충남, 세종. 이게 한권역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 그 다음에 광주하고 전남, 그 다음에 전북, 그 다음에 대구하고 어디입니까? 경북이죠. 그리고 불경이라고 얘기하죠.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요렇게, 요 지역에, 이게 조합 설립 가능 지역이거든요. 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몇 개월 거주해야 된다? 6개월 살면 돼요.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택을 가져야 되냐면, 이거 이제 주택법상의 조합은 서민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용 면적 얼마냐면 85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한 개 이하를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죠? 무주택은 당연히 되고 85 이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모두에 강남에서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자기 때문에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우리가 주택법상의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85입니다. 85. 그래서 이런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여러분들 너무 시험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지역주택 조합을 설립하면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과연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지역에 6개월 살았는지. 두 번째, 어떤 주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85 이하짜리 주택을 몇 개? 한 개 이하. 그러니까 무주택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가지고 있는 누구 해야 된다고요? 세대주. 세대주 아니면 안 됩니다.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주택조합인데, 직장은 두 개로 나눕니다. 건설하는 경우하고 공급받는 경우로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건설 공급 두 개 있어가지고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둘 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해야 됩니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근데 건설의 경우에는 주택을 짓는 경우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전용 면적이 얼마? 85죠.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누구만 된다?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인데, 이 공급을 처음에 개념 잡을 때 제대로 안 잡으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급은요, 건설은 주택을 짓는 경우로 말하거든요.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확보해야 될까요? 건설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겠죠. 토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짓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주택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에도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 재개발, 재건축하고, 주택법상의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하고 이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있어요. 특히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개발조합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수업을 해보면 이 개념을 못 잡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역주택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재개발조합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다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뭐 하는 거냐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요. 출자. 뭐를 출자할까요? 응? 토지. 그러니까 누구 땅에다 짓는 거예요? 자기 땅. 그래서 누구는 토지를 100평, 누구는 30평, 누구는 7평, 누구는 200평, 누구는 35평 이런 식으로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그래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죠. 그래가지고 공사비를 누가 냅니까?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내요. 그래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누가 먼저 가져가고.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했으니까 내가 먼저 가져간다니까.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 있죠. 그 남는 거는 많은데요. 1번 분야죠. 팔죠. 팔가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그럼 그 돈을 어디에 먼저 투입을 한다? 건축비에 먼저 투입을 하는 거예요. 건축비 투입을 하니까 돈이 부족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끼리 나누어서 돈을 내는 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자 개념입니다. 출자 개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근데 이제 지역이나 직장 조합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역이나 직장 조합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를 출자를 하는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 조합을 조합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뭘 해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그다음 뭘 해야 된다? 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토지를 사야 된다고. 토지를 샀지. 그다음 뭘 해야 돼? 에? 건축비를 내야 된다니까?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끝 다야 이게요. 일반 분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분양이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1000세대를. 그럼 조합원을 몇 명을 모집할까요? 1000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분양이 없잖아. 1000세대를 지으려고 했으면 1000세대를 지어야 될 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1000세대를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이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아주 예외적으로 일반 분양이 나오는데 조합주택도 일반 분양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1000세대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조합원이 900명만 모집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1000세대를 지을 만큼의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900명 조합원이 모집됐으면 일단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가져가고 조합원들이 900개를 가져가고 남는 걸 만다 파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원칙적으로 안 나와요. 원칙적으로 안 나오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주택법에 있는 지역시장조합은 뭐를 매입해야 된다? 토지를 매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하는 데를 보면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 진행이 원만하던가요? 원만하지 않던가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토지 확보가 안 돼요, 이게. 토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요 관내에서 구도시인가 서울에서 누군가가 지역주택조합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토지 확보가 안 돼요. 토지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토지를 예를 들어서 이만큼에다가 지역주택 조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토지를 이 정도는 어떻게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안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확보해서 주택을 짓기는 구도심간에 쉽지가 않겠죠. 어디는 가능하냐면 신도시는 가능하겠죠. 토지가 흡을 파이기 때문에 그때 토지를 팔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있는데 구도심가의 기준의 주택이 있는 곳에서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구도심가에 가보면 그런 데서 기존의 주택이 있고 우리가 건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택 조합 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조합을 모집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기존의 주위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어떻습니까? 저렴하겠죠. 그래서 덜렁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입하면 그거 이제 묶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이유는 어디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토지 매입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사기당했다 이런 우리의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위에서 상당히 많이 보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고 또 잘 모르죠.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주택법이라든지 공법적인 어떤 지식이나 내용들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씩 깊어질 겁니다. 깊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파악을 하시게 될 건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는 두 차이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차이는 재개발 재건축은요 조합원들이 뭐를 출자를 하고 토지를 출자한 상태에서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걔들이 건축물을 짓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건축비에 충당하고 남는 부분을 조합원들이 돈을 내는 방식인데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토지 매입 단계부터 가야 됩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러고 나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두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건설은 그러니까 뭘 확보해야 될까요? 토지를 확보해야 되겠죠. 공급이란 건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이제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주공이 국민주택을 지은 겁니다. 자, 국민주택이 뭐예요? 그죠? 우리가 저번 주에 주택법 용어 정의하면서 배웠죠. 국민주택이란 것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인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 또는 공공,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공공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85 이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국민주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민영이 뭐예요? 민영주택이 뭐예요? 그렇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민영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요, 주택공사가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지은 겁니다. 1000세대를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1000세대를 지었으니까 주택공사는 이걸 뭐 하겠습니까? 일반 분양을 하겠죠. 그죠?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있는 직장조합이 있거든요. 이 직장조합이 와가지고, 그죠? 주공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한테 좀 팔아라 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이 주택의 일부를 갖다가 만다, 이 아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에요, 공급. 공급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러니까 토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가가지고 야 이거 300개만 우리한테 팔아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그래 가라 이러면서 300개를 주는 겁니다. 300개를 사오는 거 이게 공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은 우리가 직장주택조합에서의 공급이라는 것은 뭐를 공급받을 때에 대한 언급이 있냐면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인데요. 우리가 뭐를 공급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국민주택이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공급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조합은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이거는. 그래서 누가 조합을 되냐면 요거는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누가 된다고요? 무주택 세대주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지역하고 여러분 직장주택조합에서 건설은 전용 면적 얼마짜리를 가져도 돼요? 85 이하를 가져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직장주택조합에서 공급은 무주택만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은 누가 조합원이 되느냐라고 하실 때 당연히 누가 될까요?
소유자가 되겠지. 뭐, 리모델링 하니까. 리모델링이니까 기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 근데 리모델링에서 누가 조합을 해야 되냐면 조합 설립에 찬성한 사람만 됩니다. 찬성한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고로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데 101동 501호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반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501호는 리모델링에 반대했잖아. 그러면 리모델링에 반대를 했는데 리모델링 하기로 협의가 됐어요. 결의가 됐어. 그러니까 그 한 명 빼고 다 찬성한 거야. 그럼 어떻게 501호만 빼고 리모델링을 할까요? 501호도 포함시켜야 됩니까? 바로 안 노네. 아니. 자, 아파트가 1000세대가 있거든? 1000세대가 있다니까? 1000세대가 있는데, 101동 501호를 제외하고, 이거 제외하고, 999명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찬성을 했다니까? 근데 501호만 뭐 했어요? 반대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501호를 비워놓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 501호 갑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했잖아. 그죠? 그럼 갑은 강제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응? 그렇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안 해도 되죠. 왜냐면 돈 들어가는데 돈 없는데 어떻게 하노?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합은 이다 아니다 안 해요. 그래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요 조합 설립에 찬성해야 돼요.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자 반대했으니까 조합원은 아니죠. 근데 500일을 비워놓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500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야 돼요. 누가? 조합에서 사는 거야. 조합에서 산다니까. 그죠? 그 조합에서 사고 이거 한 겁니다. 팔려고 팔아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격을 비싸게 부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들어누워가 내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500원에 뚝 들어누워가지고 내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밟고 가면 돼요, 그냥. 밟고 가라 했으니까 밟고 가면 된다니까. 이걸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팔려고 하는데 가격을 비싸게 부르죠? 그럼 그걸 갖다 알박기라 불러요, 알박기. 그래서 이걸 강제로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라는 것을 나중에 법원에 청구해서 인정을 받으면 매도 청구권을 획득하죠. 그럼 시세만큼을 주고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리모델링에서는 누가 조합을 되냐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이 조합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조합을 된다? 찬성한 소유자만 조합을 됩니다. 찬성한 소유자. 뭐도 마찬가지냐면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재개발은 달라요. 재개발은 사업에 공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하고 기반 시설을 손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공익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조합 설립에 반대를 해도 강제 조합원이 돼요. 강제 조합원. 일단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분양 신청을 안 하죠. 그러면 그때 청산으로 빼내빕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 그 재건축은 뭐를 추구합니까? 공익을 추구합니까? 사익을 추구합니까? 사익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은 금화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이게 밑바닥에 제대로 딱 깔려 있으면 이제 나머지를 이야기가 편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암기 영역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지역 직장 요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산성한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자격. 자, 그러면 이제 조합원의 자격이 이제 첫 번째 논점인데 두 번째는요, 논점이 뭐로 넘어갈 거냐면, 그러면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역주택 조합을 모집을 했거든요. 모집을 했는데, 모집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발기인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발기.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뭐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모임 하죠, 개모임. 그죠? 개모임 하면 개모임에 구성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주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우리가 동창회 개모임 하자는다고 해서 동창회 1000명 전부 다가 개모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들, 우리 반에 있었고, 그죠? 그러고, 우리끼리 좀 친한 친구 몇 명이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명이 모였어.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야는 할까? 야는 이을까? 지말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다 동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한 명을 놓고는 야, 자는 좀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넣어주자. 이런 등등으로 논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을 하는데 1000세대를 짓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했어. 자, 근데 한번 상식 센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세대를 짓기로 했는데 조합원이 100명이 모집된 거야. 그러면 조합 설립할까요? 하지 말까요? 안내 시킨 대로 할게. 아니, 1000세대를 짓기로 했다니까. 조합원이 100명이 모집이 됐다니까.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까? 하지 말까? 하지 마? 해? 수업이 자꾸 이렇게 느려지면 안 돼. 이게 빨리빨리 좀 이제. 홍보부 자꾸 저보고 진도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좀 빨리빨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차피 틀릴까, 아이가. 맞추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뒷일은 누가 다 알아서 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만 던지면 돼요. 자, 100명 할까, 하지 말까? 해? 하지 마? 야,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주택조합은 땅을 누가 사야 돼? 조합원들이 사야 되죠. 그럼 100명이 1000세대 지을 땅을 사야 될까, 아이가? 그게 땅을 살 수 있을까? 왜? 땅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그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 같으면 뭐 하려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겠노? 그죠? 그래서 일정 숫자가 모여야 돼요. 일정 숫자가. 그죠? 그래서 일정 숫자가 모여야지 조합이 설립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얼만데? 라고 했을 때, 그죠?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이 모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조합이 설립될 수 있어요. 몇 프로가 모집된다고요? 50%입니다. 50%. 50%가 모집돼요. 그러니까 1000세대 같으면 500명 이상이 들어와줘야 돼요. 500명 이상이. 자, 모집할 때 방법이 있거든요. 모집할 때 옛날에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모집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플랜카드 걸어놓고 모집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누가 모집을 옛날에 많이 했냐면 공인중개사 분들도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한 명 모집해 주면, 옛날에 어느 정도 줬냐면 제 기억에 한 300 정도를 줬어요. 1인당 300 정도. 조합원 한 명을 데리고 가죠. 그러면 300만 원을 줬다고. 현금으로. 그걸 MGM이라 그러는데, 줍니다. 그럼 두 명 데리고 가면 얼마요? 600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 한 명 데리고 가니까 300, 두 명 데리고 가니까 600. 갑자기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요? 그렇죠. 친구, 가족, 이제 이런 거. 그래가지고,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첫 번째, 싸다. 그 다음에 바로 착수한다. 뭐 등등 뭐 이야기를 하겠지.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 모집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응?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하려 그러면 바로 하려 그러면 뭐가 확보돼야 돼요? 토지가 확보돼야 돼요. 두 번째 지으려 그러면 위치가 나와줘야 돼요. 뭐 등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없어요. 그냥 팜플렛 하나에다가 그냥 멋지게 거기다가 인쇄만 해가지고 보여주고 실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걸 또 믿는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인쇄물이 넣으면 믿잖아. 실제로 이렇게 될 것처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옛날에 모집할 때는 어떻게 모집했냐? 선착순으로 모집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선착순은 안 되고요. 어떻게 모집을 하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 어떻게 모집한다고요? 공개 모집. 그리고 모집한다라고 신고하고 시군구한테 신고하고 만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 공개 모집으로 모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집이 됐어. 모집이 됐으면 이제 뭐 할까요? 모집이 됐으면
모집이 됐으면 설립을 하기 위해서 뭐 받는다? 인가를 받겠죠. 그게 설립 인가를 한다니까요. 설립 인가.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기억나십니까? 예. 요거는 모집할 때, 조합 설립할 때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만다. 요거는 신고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공포에서 조합 설립할 때 인가 안 받고 신고하는 건 이게 유일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할 때 만다,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립이 돼서 안 됐어? 됐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실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370 이하에 있는 교재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조합의 종류는 3개. 지역, 리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은 같은 직장에 있는 근로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소유자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갖다 놓은 게 자격이죠. 복잡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주택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85이야. 몇 개? 1개. 무주택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조합 설립 가능지게 몇 개월 거주? 6개월. 6개월입니다. 직장 마찬가지죠. 무주택은 당연히 포함되고 85이야 몇 개? 1개. 다만 이하가 중요하네요. 국민주택을 말하고 공급 설립할 때 인가받는다고 했습니까? 제가 신고한다고 했습니까? 신고. 누구만 조합이 됩니까? 무주택. 85 이하까지는 안 됩니다. 직장이니까 동일한 직장에 근무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전부 다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소유자입니다. 임차권자가 당연히 될 수는 없겠죠. 그죠? 당연히 소유자죠. 그래서 이 박스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소유자, 복리시설을 하게 되면 복리시설의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건축 허가 받아서 3번은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서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은요. 그냥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라. 그러니까 30세대 이하짜리 29세대 이하짜리 빌라를 지을 때는 주택법에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건축 허가 받고 짓습니다. 건축 허가 받고 지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죠. 선착순 분양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결국은 나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일시상실을 된대. 이 상실은 세대주여야 되는데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몇 개월 거주하라고 했습니까? 6개월 거주하라고 했죠. 6개월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기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무, 질병, 치약, 결혼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상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시군구에서 만약에 인정을 해주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받으면 되고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의 숫자가 나오죠.
조합은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몇 명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50%.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라고 했죠. 50% 이상. 그 다음에 최소 몇 명은 돼야 됩니까, 여러분?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 몇 명? 20명입니다. 최소 20명은 돼야 됩니다. 최소 20명. 그럼 20명이 이제 되는 이유는, 요 20명은 좀 의미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0% 이상인데 만약에 30세대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30세대 같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40세대 해볼까, 그러면? 30세대 해볼게요. 30세대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조합주택을. 그러면 50% 이상이면 조합이 설립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몇 명? 15명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최소 몇 명은 된다? 20명은 돼야 됩니다. 20명. 최소 20명. 50% 이상 하고 20명하고 동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할 때는 50% 이상이니까 500명 이상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20명 이상이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30세대를 지으려고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조합원이 15명이 아니고 몇 명?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 20명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우리 전주에 주택법 배울 때 등록할 때 그죠? 주택법상의 등록에 있어 가지고 연간 몇 개 이상을 지을 때는 20개 이상을 지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등록하란 말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출발점이 20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 조합원은 몇 명은 된다? 20명은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옛날에는 이런 발기인들의 요건들이 굉장히 완화가 돼 있었고, 발기인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우리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막 그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옛날에 이제 조합에 가입한 분들이 이제 실제로 느꼈던 현상인데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막 조합에 권유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정녕 조합원이 되라고 좋은 아파트다, 뭐 싸게 준다, 좋은 데 준다, 뭐 준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조합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격 요건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요건들을 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 한번 보시면요. 조합은 모집 신고하는 날부터 조합세 인가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조정면적 얼마 85 이하 주택을 한 개 소유한 사람이어야 되고 모집 신고하는 날 몇 년 전부터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살아야 됩니까? 1년, 6개월 아닙니다.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권리 의무 한번 보시면 요거는 참고하세요. 조합의 발기는 조합은 모집 신고하는 날 조합에 마한 것으로 온다. 가입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죠. 조합에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모집할 때라든지 이런 책임 같은 것들을 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죠? 모집을 선착순 그냥 플랜카드 걸어놓고 선착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하고요. 모집할 때 뭐하고 신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자, 지역 직장조합 인가를 받기 위해서 모집하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 5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시 군구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무슨 방법으로?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변경할 때도 같다. 당연한 이야기죠. 공개 모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충원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지으려고 조합원을 모집했거든요. 처음에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만약 700명이 모집이 된 거야. 그러면 일단 조합 설립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50%가 되죠. 근데 이제 700명이 1000세대 분의 그죠?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이런 등등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충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모집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두 번째.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착순으로 해도 됩니다. 예외죠. 그러니까 원칙은 첫 번째 모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개 모집. 그 다음에 결혼이 발생했죠. 그 충원할 때는 선착순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공개 모집 이후에 사망, 자격, 탈퇴 등으로 결론이 생겨가지고 이를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 선착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쭉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조합에 관련된 첫 수업이라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어차피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가입했다가 조합에 가입했죠. 가입을 했다가 철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탈퇴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는 구분을 좀 하고 갑시다. 가입을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하고 자, 한번 보실래요? 철회하는 경우하고 탈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두 개 차이점이 뭘까요? 이 처음 하신 분들 이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개념이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철회하는 거하고 탈퇴. 이춘 음동설안에도 얼어주고도 아있어요. 저는 피가 끓기 때문에 안 얼어 죽습니다. 젊어가지고. 그 철회는 뭐냐면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옛날에 이제 이런 규정이 법에 명문 규정을 잘 안 두고 있었거든요. 신설된 겁니다, 이거. 없다가. 이것 때문에 분쟁이 어마무시하게 심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 모집할 때 어떻게 현재 있는 주택이 지어지는 정보를 100% 공개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억지스럽게 모집하겠습니까? 그죠? 억지스럽게 모집하겠죠. 특히 지역 주택조합은 더 그렇겠죠. 지주택조합은 더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기망당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입할 때 그냥 가입하겠습니까? 돈 내야 되겠습니까? 돈 내야 돼요. 가입비를 내야 되고. 그 금액이 근데 1, 200이 아니고 돈이 수천만 원씩 내야 됩니다. 수천만 원씩.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뭘 내서 돈을 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놔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가져가는 구조라니까요. 물론 대출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모집을 할 때 좀 억지스럽게 모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또 가입하시는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택법이라든지 공법적인 지식 내지는 부동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이거 나중에 아파트값 올라가나? 이거 다른 데보다도 저렴하나? 이런 등등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걸 파는 사람이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실제로 그렇게 기망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회라는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요. 철회는 뭐냐면 내가 가입을 했다가 일정 기간 안에 말할 수 있다? 철회. 가입을 갖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보험 있잖아요. 보험에 여러분들 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홈쇼핑에서 물건 샀죠. 그죠? 살 때 보니까 와 마감이래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대. 그럼 난리 났대. 그죠? 개수가 지금 2개 남았대.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죠? 샀잖아. 왔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물건 이 아니야.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철회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한 달 있다가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일정 기간 해야 될까? 그게 철회예요, 철회. 그게 철회. 그러니까 보험에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생명보험에 사망보험에 뭐 실손보험에 등등 아는 분들이 권유를 하니까 도저히 안면에 받쳐가지고 안 돼가지고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가보니까 그 보험에 이미 가입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이 내 소득이 300만 원인데 보험료가 80만 원씩 보험료가 나가는 거야. 그럼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처리해요. 근데 탈퇴는 뭐냐면요. 탈퇴는 뭐냐면 보험에 가입을 한 거야. 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내, 안 내? 내죠.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씩 이렇게 냈다니까 계속. 1년 내니까 도저히 내가 못 하겠는 거야. 그러면 탈퇴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돌리죠, 안 돌리죠? 돌려주죠. 또 왜 안 돌려줘? 사업비, 그러니까 내가 70만 원씩 냈다 그러면 1년 냈으면 돈이 700하고 840을 냈거든요. 근데 840은 안 돌려주잖아요. 그죠? 사업비 떼고 다 떼고 나서 84만 원 돌려준다니까. 그죠? 근데 돌려는 받는다니까요. 이게 탈퇴요. 두 가지 개념을 다르게 잡아야 돼요. 이 개념을 못 잡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들 모집할 때요. 그냥 모집하면 안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그리고 설명 한번 볼까요? 모집 주체는, 모집하는 주체는 아까 발기인들이죠. 조합 가입,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고, 설명, 동그라미. 설명했죠? 두 번째, 설명한 내용을 가입 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국토교통부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뭐 한다? 확인, 뭐, 어떻게 확인해요? 그죠?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그리고, 신청자에게 뭐 준다? 교부 주는 거예요. 교부. 그죠? 그리고 그 사본을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보험 가입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보험 가입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그 설명 들었다라고 뭐 해줍니까? 사인해, 안 해? 근데 여러분 읽어보고 사인합니까? 그냥 사인합니까? 그 저도 그냥 합니다. 여기 해라 그러면 거기 하고, 해라 그러면 여기 하고. 그럼 줘, 안 줘? 아니, 사인한 걸 줘, 안 줘? 주잖아. 그죠? 똑같잖아, 그거하고. 5년간 보관한다. 했지? 이제 가입했어, 안 했어? 했어. 가입했어. 준수사항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 됩니다. 논해. 철회. 가입을 철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입 철회는 일정 기간 안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한참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정 기간 안에 해야 되겠죠. 그죠? 가입 철회.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을 신청하면 납부하는 가입비를 대통령 영이 정하는 예치기간에 뭐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돈 내잖아요. 그죠? 돈 내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돈이 모집하는 그 누군가가 있겠죠. 그 사람 주문에 들어가요. 그죠? 그럼 그 사람 주문이 들어온 돈이 어떻게 토지 구입하고 다른 비용으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 비용으로 안 쓰고 다른 데 쓰겠습니까? 다른 데 로비 자금이나 다른 데 막 쓰인다니까. 사적 용도로 막 쓰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조합장이라는 건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조합장이라는 건 없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횡령죄로 뭐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주체가 하나 구속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업은 그냥 무산대피입니다. 완전 무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낸 돈은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1, 2억을 날리는 게 아니고 재산이 1, 2억인 사람이 몇 천만 원을 날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분쟁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게 우리 투쟁의 강도 그죠?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냐면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 2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다. 그거는 아무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이 1, 2억인 사람이 1,000만 원, 2천만 원을 날렸다면 그거는 어마무시한 돈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등등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주체는 신청자가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가입비를 이제는 주문에 못 넣어요. 예치기간에 뭐 해야 된다? 예치기간에 예치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신청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며칠 안에 30일입니다. 안에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0일 안에 처리할 수 있네요. 30일. 그 다음에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게 되면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주의를 택하네요.
의사표시는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울 때 뭐가 원칙이라고 배웠습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조합 가입에 대한 청약 처리는 서면으로 하게 되면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자가 청약을 처리하면 청약 처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로부터 얼마 안에? 7일입니다, 여러분. 7일 안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하면 되고요. 예치관장은 반환 요청을 받으면 요청된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10일 안에 가입비를 예치한 자에게 만다 반환입니다. 30일, 7일, 10일, 30일, 7일, 10일입니다. 30일, 7일, 10일, 37, 11일 요입니다. 그냥. 나중에 하면 돼. 지금 안 해야 돼. 지금 말라고요. 다 까먹을 건데 말라고요. 나중에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돈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줍니다. 이거는 다 돌려줄까요? 1번 돌려줄까요? 이건 다 돌려줘요. 청약 처리이기 때문에 다 돌려줘요, 이거는. 예. 근데 아까 탈퇴하는 거는 다 안 돌려준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험에 가입을 했잖아. 그러면 일정 기간에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돈 다 돌려주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1년 지나고 나서, 해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 돌려받아요? 1번 받아요? 일부. 왜?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비나 다른 걸 다 떼버린다니까요. 그러고 보험 모집하시는 분들이 수당 받아가 안 받아가? 받아가지고 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뗍니다, 이게. 그 다음에 청약 처리했다는 손해배상 노네요. 모집처는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로 또 나와 있네. 돈 다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처리하면 탈퇴하고는 다릅니다. 탈퇴 규정은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받고 아까 신고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까 했죠. 그죠?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은요, 몇 개 이제 빠진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심화 강의 때 그때, 한 번 더 조합 파트를 할 거거든요. 조합도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10번 이상을 수업을 하고 시험장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주택법상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죠?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 점이고 주택법상의 조합, 지역 직장 조합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기억이 되면 그죠? 나머지 내용들이 조금 부드럽게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각객 승인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몇 페이지 볼 거냐면 39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